지난 시간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같이 보면서 좀 차이점을 발견해 볼게요. 그 르네상스라는 주제에서는 똑같지만 이 이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지중해 무역으로 재산을 모은 이탈리아의 부르주아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 부를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술을 후원하는 데 힘을 쏟았어요. 예를 들면 베네치아라든지 밀라노, 피렌체 이런 도시들, 그리고 이 도시들을 다스리고 있는 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문예를 이제 모방하면서 이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걸 재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의미였다면, 오늘 이제 보는 알프스 이북 지역의 사람들은 조금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고전 문화권의 영향 바깥에 있고요. 알프스 이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도상에서 봤을 때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처럼 있는 반도잖아요. 이쪽 위에 이제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그 알프스 이북이라는 거는 이 위쪽에 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북유럽 이런 지역 쪽이 알프스 이북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은 이 그리스 고전 문화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라던가 어떤 이제 고대 크리스트교 이런 것들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은 초기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어떤 기본이 되는 성경, 성서 연구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우리 내용을 먼저 좀 보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비교를 해서 북유럽의 르네상스 내용 요소를 한번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쪽 지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 사회와 교회를 좀 비판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를 바꾸고 싶어 하는 생각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지역의 이 르네상스하고는 성격이 좀 달랐고요. 이게 영향을 주어서 중학교 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 인문주의자로는 우리가 에라스무스, 그리고 토마스 모어 이런 인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 쓴 책 제목이 굉장히 유명하죠. 우신예찬. 우는 이소무화할 때 우인데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당시의 교황과 그리고 카톨릭의 부패와 이를 따르는, 고치지 않고 따르고 있는 성직자들을 비난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깐 책에서 보시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에 뭐라고 돼 있나요? 요즘 교황은 즐거운 일만 찾는다. 그리고 어리석은 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면 연극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말 몇 마디만 하면 충분히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좀 어떤 느낌이에요? 비판하는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비웃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머스 모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우리 디스토피아 요즘에 많은데 디스토피아의 반대가 이 유토피아죠. 그래서 원래는 유토피아가 먼저 생겨난 말인데, 부조리한, 뭔가 공평하지 않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많은 그런 현실 사회를 마찬가지로 비판하는 책들이 바로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걸 주장했냐면, 초기 성경 그리고 성서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이걸 토대로 소박한 신앙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알프스 이북의 그림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쪽의 그림은 성경이라던가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그리스 신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지금 여기 나오는 작가들 브리헐이라든지 반 에이크라든지 이 사람들의 그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상 주인공이죠. 농민, 농가에서 혼례 결혼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름 모르는 부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서민의 생활 모습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바네이크 같은 경우는 그림에 처음으로 유화물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그림의 어떤 시초가 되는 업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면 이 두 명은 둘 다 형제예요. 수업 시간에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브리헐이라고 하는 작가도 있었죠. 농민 생활을 주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만한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공통어였던 그리스어나 로마어를 떠나서 어떤 자국어, 자신 나라의 언어로 글을 쓰자라고 하는 문화적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 영어 대신에 한국어로 순화해서 쓰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래어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거를 좀 다듬어서 우리말로, 그리고 뭐 신조어나 어떤 축약어 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걸 고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라는 게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본사 배울 때도 중국의 영향을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가나 문자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언어를 쓰자는 얘기고, 이걸로 사용을 해서 이 언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만의 문학 작품을 탄생시키자. 왜냐면 한국인이 한글로 쓴 작품과 그걸 영어로 번역한 작품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작가들이 누구냐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영국인으로서 이름 많이 들어봤을 세익스피어,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책 제목은 여러분 풍차 얘기가 나오는 돈키호테 아실 거고요. 그리고 세익스피어는 영국 영어 영문학과 진학할 사람들은 반드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영어 영문학과가 왜 이름이 영어 영문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뭐 영미문학 이런 것들 잘 몰랐었는데 아무래도 언어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시기에 영어의 특성을 잘 살린, 그리고 이 시대 고대 영어 특징, 뭐 중세 영어 특징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프린트에는 이제 이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밑에다가 우리 판서 필기도 좀 더 해볼게요. 우선 그리고 이 알프스 이북 쪽에서는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들에서 더 넘어서가지고요. 1530년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인물이 폴란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천문학자고요. 이제 주장한 지동설이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 덕분에 빠른 속도로 여러 사람에게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내용이더라도 이 사람이 혼자 알고 있었다면 별로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막 500건씩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겠죠. 왜냐면 지동설이라는 건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라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공전한다, 회전한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크리스트교 카톨릭에서 주장하던 과학 이론은 뭐였었냐면 천동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동설은 이제 하늘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이건 사실 과학 원리랑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신중심의 세계관에도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천동설을 반박을 하는 전형적으로 이런 어떤 학설이다 보니까 이 코페르니쿠스는 막 종교 재판도 받게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자연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키아벨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뭐 군주론 이런 거 나왔었는데 이 1400년대부터 1600년대 정도까지의 이탈리아 상태는 굉장히 찢어져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힘이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고요. 교황령. 그리고 북부 쪽에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피렌체, 밀라노 이런 돈이 좀 있는, 재산이 있는 독립된 도시 국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폴리와 시칠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또 남쪽인데 여기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부, 그 다음에 북부, 그리고 남부 이렇게 이탈리아가 갈갈이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외교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래서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 출신이었고요. 마키아벨리는 통일과 안정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국가라는 개념을 이제 사실 있지도 않은 국가였어요. 국가 개념과 그 다음에 거기 책 내용에 보면은 상비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일된 체제 안에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이 군주론 같은 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문화적인 어떤 조각상, 그림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그리고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주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